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인재는 인재입니다. 매년 열리는 해커들의 월드컵, 데프콘이라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도 기쁘지만요.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기술 연구와 개발에 속도가 더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우승팀의 한 분 모시고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이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렸습니다. 수출을 늘려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 건지 아니면 거의 고정적으로만 움직이는 달러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더 궁금한 건 더 내릴까요? 그렇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북경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비가 그치고 이쪽은 활짝 개었거든요. 예, 시장도 네. 좀 그런가요? 네, 시장도 오늘 좀 활짝 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정말 천둥번개가 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맑게 개었는데 종별로는 상당히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지수 지수라도? 자체는 예.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 좀 양호한 흐름이었었는데요. 일단 거래소는 1983.46 플러스 7.9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1.36 플러스 14.1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상당히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중국에 또 위안화 절하가 또 나타나면서 네. 시장이 흔들거리긴 했었습니다만 바로 바란스를 잡고 강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2,000억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1,900억 넘는 매수를 좀 보여줬던 하루였었고요. 코스닥을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466억, 기관이 900억을 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살 것 같이 어제 팔더니만 오늘은 또 그렇게 그러게요. 샀네요. 네, 정말 다시는 안 살 것 같이 그러더니 그런 이유는 뭘까요? 어제는 좀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되면서 로스커트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루 정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예. 오늘 좀 연기금 쪽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네.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로 좀 반등의 좀 특징이었고요. 그동안 좀 장기간에 많이 빠졌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난 것이 좀 특징적인 하루였었고요. 네. 보기 컸던 IT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도 강세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하이닉스, 삼성 SDI 등이 좀 강하게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기도 좀 강세를 좀 보여줬던 하루였었습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좀 유가 약세 때문에 좀 하락을 좀 심하게 했었던 화학주, 정유주들이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점도 네. 시장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얘기 하나도 안 해주시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오늘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네. 뭐라 그럴까요?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3일 연속 절하되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었거든요. 사실은 네, 국내 그렇죠.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환율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하기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초반에는 좀 빠지겠다 생각했다가 또 반대로 좀 많이 급등하면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좀 자동차를 중심해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보면은 원달러가 급락하는 좀 모습이, 그러니까 어제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위안화는 좀 오늘도 조금 평가절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원화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6.8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6원 80전. 네, 죄송합니다. 16원 80전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1170원대를 좀 물러난 모습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좀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뭔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좀 장 초반에 좀 약세에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좀 돌려진 상태라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를 좀 대변됐다가 급락했었던 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뭐 식음료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안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걸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우려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실제로는 환율 전쟁이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내일 우리 증시 쉬죠. 네네. 예, 그리고 나서 한참 쉬고 나서 다음 주에 개장을 했을 때 중국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단기에 이틀 동안에 상당히 급격했고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락에 정점을 찍어주는 마지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았는데 정말 끝에 가서 정말 큰 사건 하나 터지면 거기가 꼭 변곡점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이 거래소에 있는 좀 낙폭과대 민감주들 쪽 이런 쪽들이 안 좋다 했었는데 정말 더 이상 안 좋을 수 없는 구간까지 막 몰려버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반전도 나타내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를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부터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사건이라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도 좀 같이 봐주시는 게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네, 전화 감이 좀 머네요. 예, 오늘 제가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요. 그러시군요. 예. 오늘 어제, 그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계속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으니까 뭔가 이것과 관련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건 없었죠. 네,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0.25%포인트 내린 뒤에 두 달째 1.5%를 유지하게 된 건데 이제 이주열 총재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대외 변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상 최저 수준 현 금리를 두 달 만에 또 추가로 인하하기가 좀 어렵고 미국이 또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중국 변수도 변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고 추후에 대응책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나요? 일단 국내 시장의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의 중요성 같은 것을 많이 언급하면서 이제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의 연계성 같은 걸 많이 언급하면서 하반기 가장 큰 변수가 역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네. 금융시장과 글로벌 시장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언급을 포괄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최태원 SK 회장 드디어 한 900 며칠 만에 사면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됐죠. 하도 최태원 회장 얘기만 해서 그런데 다른 경제인들도 많이 포함이 됐죠. 예,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뭐 최태원 SK 그룹은 회장은 포함됐습니다. 이제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고 돼 있는데요. 모두 6,527명이 특별 사명된 겁니다. 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그리고 이제 관심 많으셨죠. 이제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은 분들에 대한 제재 감면, 220만 명에 대한 특별 감면이 포함됐는데. 일단은 이제 경제인으로는 최태원 SK 회장과 하나그룹에서는 포함이 되긴 했는데 김기현 회장은 아니고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욱 여천의 NCC 대표이사 등 14명이 이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회장은 빠지게 됐고 구본상 전 LIT 엑스원 부회장이 제외가 됐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이것도 관심 사항인데 건설업체 2,200곳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 참가 제한 같은 그런 제재를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제재가 풀리게 됐습니다. 아마 담합 같은 것들 했던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한화 김승현 회장이 빠지는 게 아무래도 두 사람을 거물급을 다 빼주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래도 여기에서 좀 사면을 받아보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했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특별 사면을 받은 적이 2차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제공을 했고, 그래도 이제 한화그룹이 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김현중 부회장이라든지 다른 대표이사를 포함시켜가지고 균형을 좀 맞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반드시 한화뿐만은 아니고 SK도 그렇고 최근에 특사와는 무관합니다만은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채용 같은 거에서 사회적 기여를 많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롯데그룹이 청년 24,000명은 2018년까지 채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년간 24,000명 취업 창업을 지원한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공채를 2배로 늘리면서 2017년까지 17,567명의 신규 인력 채용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곧 광복절 관련된 연휴도 시작이 되는데 롯데그룹과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을 전후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화 쪽에서는 조금 김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총수 사면이나 최근 부설 아니면 사회적 기여가 반드시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정비를 한다라는 법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총수가 판단이 되면 대규모 투자가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들에서 좀 이제 발빠른 조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SK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인데 향후 SK의 어떤 경영 활동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또 지켜보는 것도 좀 주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흘 다 쉬세요, 배 기자는? 그렇진 않고요. 예, 그렇진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흘간의 연휴를 갖게 되는 셈이 돼서 그리고 또 교통 통제 구간도 있을 것 같고 행사도 많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서울 지역을 주로 보면은 이제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보통은 이제 주말에 열렸는데 내일은 주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요일인데 아무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3거 4거리 방향까지 모든 차선이 통제된다고 하고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도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축제가 열려서 불꽃 축제와 동반돼서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까지 구간도 이제 저녁 시간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양방향 모두 차량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가보실 만한 곳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내일부터 사흘간 이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제 4대 고궁하고 종묘, 조선왕릉 같은 15개 시설이 무료로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이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것들도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참, 그리고 참고로요. 예. 오늘 그 어떤 방송사에서 행사하는, 계획하고 있는 어떤 녹화 방송이 열릴 예정인데, 평창에서요. 강원도 평창에서. 네. 3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일찍 떠나야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예. 엄청나게 막힌다면, 아마 그 영향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노래하는 그 행사 말인가요? 네, 프로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가요제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뭐 가요제? 예,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좀 관심사인데요. 근데 이제 모든 유료도로가 면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네. 혹시 또 실랑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디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3 경인 고속화도로라든지 의왕 과천 고속화도로는 고속화도로일 뿐이지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하시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무료인지도 관심인데 내일 14일 당일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되고요. 오늘 들어와서 내일 나가는 차량이라든지 내일 들어와서 15일 나가는 차량도 무료인데 수납원에게 이제 통행권 확인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분들은 분명히 이제 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중소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은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광고의 의미가 또 크니까 또 내일이 또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쉬면 좀 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삼성그룹이 작년 말에 계열사 두 곳을 하나그룹에 매각했잖아요. 이른바 빅딜이 있었는데 이때의 그 주가가 좀 조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작년 11월에 이제 삼성 테크인 뭐라든지 뭐 다른 한화그룹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인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주가도 많이 급변동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 테크인 같은 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때 회의가 열렸었는데 삼성으로서는 이제 테크인을 팔고 이제 한화로서는 테크인을 사들이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삼성 계열사라는 위상하고 한화 계열사라는 위상이 좀 달라지니까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였다고 하는 측면이죠. 네. 삼성 프리미엄 사라진 삼성 테크인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한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가지고 여기 삼성 테크인에 재직했던 뭐 임원이라든지 부서장 뭐 2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실을 전직 임원 3명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임원들이 삼성 테크인 주식은 매도하면서 손실을 한 9억, 10억 이렇게 정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테크인 거래량도 18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증선이가 이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휴대전화 데이터까지 복구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있었다 이런 판단 때문에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동안은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제 직접 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뭐 전화라든지 뭐 유선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받는 2차 정보 수령자들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 회사 팔리는데 회사 주식부터 내던진다니 참 좀 책임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이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우리나라가 해커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국제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우승이라고 하는데요. IT 정보 보호 분야에서 실력이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우월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될 겁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우승을 거머쥔 고려대 정보보호 동아리 멤버와 데프콘 대회 뒷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에 당첨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저는 지금 고깃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고깃집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좀 여름에 주방에서 음식하면 많이 덥지 않으세요? 많이 덥죠. 땀도 많이 나고. 주방에 냉방 시설은 있나요? 지금은 주방에 에어컨 시설이 다 돼 있어가지고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식당 일은 불이 화력이 세다 보니까 땀이 나고 그러죠.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 저는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손님 붐비는 시간에 특히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는 하고 계세요? 특별하게 운동은 할 수 없고 건강 보조식품이나 보양식 같은 거 그런 걸로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쪽으로 좀 일을 옮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식당 일이 힘들다 보니까 편한 데로 옮겨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배운 게 이거라고 이게 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받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거의 200 가까이 받아요.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쉬시나요? 일주일에 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3번씩 쉬어요. 수입은 주로 생활비로 쓰시나요? 그렇죠. 생활비로 쓰는 거죠. 애들 이제 결혼 자금이나 관리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예요? 땅 일이라는 게 바쁠 때는 바쁘고 또 이렇게 손님이 지금 마냥 이렇게 손님이 막 몰려들 시간 되면은 그때는 좀 힘들죠. 빨리 달라고 재촉하시고 그랬대 보면은 그때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고깃집 현장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는요.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 우리나라 팀이 했죠. 다시 주목받는 화이트 해커를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해커의 월드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프콘이라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가 해커 월드컵으로 불리는 행사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99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우승을 한 것은 감격스럽게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회가 열린 사흘 내내 1등 자리를 지켰었다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고려대 정보보호 동아리입니다. 이걸 사이코라고 읽어야지 될 것 같아요. CYKOR. 멤버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요청이 있어서 가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종명 님입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까, 이종명 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쁘시죠? 근데 사실 기쁘기도 한데 네.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원래 보안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데프콘 우승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렇게 이루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네. 좋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목표를 또 삼으시면 만들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가명 같은 거 좀 써보고 싶어요. 굉장히 좀 유명인 같잖아요. 네네. 네. 저도 이제 가명을 쓰고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되기도 하네요. 네. 어제 또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해서 지금 뭐 흥분 상태와 또 뭐 여러 가지 다단한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 팀이 최초로 우승을 했잖아요. 네. 네. 의미가 더 크죠. 네, 그렇죠. 이제 한국 팀이 참가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본선에는 그래도 몇 번 올라갔었는데 여태까지 제일 좋았던 성적이 3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데프코라는 팀으로 출전하게 되면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한국의 이제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것 같아서 참 기쁘네요. 본인의 입으로 말하니까 좀 쑥스럽죠. 네, 제 입으로 말하니까 되게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하셔가지고. 근데 이 그 사이코하고 또 다른 그 멤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팀이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라는 것은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의 그 팀명이고 이제 이 대회에 출전한 것은 이 사이코와 함께 이제 그 라온 시큐어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그 조지아텍에 계신 거기에 이제 다니고 계시는 두 분 해서 이제 총 13명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10번 참여를 했는데 다 본선 진출은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진출한 거는 이제 딱 거의 10년 전에 딱 처음 본선에 진출했고 그러고 나서 거의 매년 진출하다가 이제 2009년부터 약간 주춤했다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다시 본선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 주춤했을까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건 저도 그때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진출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종명 씨는 이번에 처음 나가셨어요?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네. 그러면은 문제 난이도 같은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대회 말고도 여러 가지 해킹 방어 대회에 진출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 다른 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게 이 데프콘이라는 대회는 정말 문제 난이도가 정말 높아서 웬만한 실력자들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서는 풀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나 봐요. 네.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청취자분들도 잘 모를 텐데 그 문제 풀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분업이 잘야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공격만 한다고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를 잘한다고 이제 되는 것도 아니라서 공격과 방어를 이제 확실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게 제대로 되었고 네. 이제 저희가 대회 첫날에는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점수 차이를 2등과 벌려놨었는데 이제 2등 대회 둘째 날에 이제 운영진 측에서 점수판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네. 이제 하필 그때 또 이제 PPP 팀이라는 이제 정말 잘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문제를 팀이죠. 정말 많이 미국 예. 팀인데 그 팀이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점수가 안 보이니까 이제 정말 좀 쫓기는 심정에 놓여서 그때 좀 예.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큰 라이벌은 미국인가요? 사실 라이벌이라고 좀 부르기가 그런 게 예. 그 미국의 PPP라는 팀이 여태까지 거의 전 세계를 네. 평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점이에요. 네네. 예. 그 팀이 이제 거의 모든 세계 유명한 해킹 방어 대회에서 거의 1등을 휩쓸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두각을 드러냈지만 네. 라이벌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저희의 커리어가 떨어지지 않나. 겸손까지. 네, 그래도 예. 여태까지는 그 PPP의 라이벌이라는 팀이 없었지만 이제 저희가 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런 대회가 열리는 이유가 네. 블랙 해커들이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산업이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정말 막아줄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종명 씨는 화이트 해커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대학에 와서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 적성과도 잘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우연찮게 이제 데프콘 우승이라는 이런 운도 잘 따라준 것 같아서 네. 보안 공부를 시작한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은 뭔가요? 전공이요? 예. 학교 전공은? 학교 전공은 이제 정보보호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네.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 졸업 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과 자체가 졸업 후에 이제 이게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고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정보 보안 쪽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보안 상황이네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라 교수님과 상의를 해봐야. 그래요? 저 교수님들한테 한번 전화 드려볼게요. 근데 화이트 해커가 워낙 좀 멋있게 묘사가 많이 되거든요, 영화 같은 데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좀 꿈꾸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점도 좀 감안을 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제 사실 제가 조언하기엔 좀 부족한 입장이지만 조언을 하자면 물론 실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화이트 해커는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뭐 실력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좀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한 제안을 이제 현혹되지 않고 그런 제안이라는 게 좀 검은 제안이군요. 네. 검은 이제 깨끗하지 않은 제안들인데 이제 그런 제안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신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데프콘에서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 동아리 사이코 멤버인 이종명 씨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좀
많이 관심도 가고 그런 주제네요. 제가 언젠가 예. 한번 꼭 다뤄야 될 주제로 생각했던 왜 저 건데요.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예.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예. 강남역에 가면은 네.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저는 메르스도 다 지나갔는데 왜 그런가? 이것도 있어요. 메르스 때 성형을 좀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의 주제 성형을 벌써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네. 예. 예. 정말 강남 쪽에 가면은요 성형외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압구정역에서 그 한쪽 길은 거의 양쪽이 다 그쵸. 성형외과고 예. 그리고 그 간판도 중국말로. 지하철 안내 방송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 강남 지역에 있는 성형외과 수가 전국에 있는 성형외과 수보다 많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성형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도 성형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이게 성형에 대한 어떤 언급 추이는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하기엔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성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구체적으로 뭐 했다. 코 했다, 뭐 이런 코 거. 했다, 쌍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쌍수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게 막 기계만 돌리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지 이 성형했다라는 게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또 정말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의 그렇죠. 노하우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나라별로도 사실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우리나라를 제한 나라를 보면 이제 싱가포르, 네.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얀마 순으로 검색 건수는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형에 관련돼서 검색어를 입력했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내 지역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이 많았고 성남, 안양, 부산, 광주 순서였어요. 그것도 무슨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조금 퍼져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2004년부터만 놓고 봤을 때 검색량은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했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보편화됐다라는 인식. 우리가 뭐 치킨을 언급 안 해도 치킨 먹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성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식이 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는. 또 성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없어지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도 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 제가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초상권 관련해서 항상 스타들. 그 스타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버스에 이렇게 뭐 변경점, 변경후 이 부분에 대해서 초상권이 많이 나왔는데, 드라마틱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글들은 이 수술 후의 얼굴이 당연히 이제 초상권은 그 본인한테 있지만 의사한테도 어느 정도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글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근데 좀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네요. 근데 어쨌든 초상권은 본인한테 있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동의 없이는 절대 쓸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최재현 이사님은 왜 성형은 꼭 얘기해야겠다, 이제는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막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인식 자체가 지금은 사실 제가 예전에 2007년도, 8년도에 있던 회사의 건물이 여직원들 되게 많은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또 이번에 뭐 할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많이 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찬반 논란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어때요? 그럼 비중이 찬반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요? 50% 넘어선 것 같아요. 긍정에 찬성이나 긍정이.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게 부정한다고 안 하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당연히 이제 여성이 더 많지만 남성도 이제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웹툰 중에 그 강남미인이라는 그 웹툰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웹툰에서도 약간 좀 너무 똑같은 얼굴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봤을 땐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안 좋은 쪽으로는 얘기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강남이나 압구정 중심으로는 되게 많이 또 이게 또 중국인들한테도 많이 좀 퍼져 있는 그런 또 문화가 되고 있어서 어떨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 수술하는 패턴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 입학 선물, 졸업 선물로 성형을 많이 졸업 시즌, 입학 시즌에 올라왔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올라왔던 건 초등학생도 이거에 많이 관여가 돼 있더라. 관심만 보여요?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SNS에서는 이제 관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분석은 안 됐는데요. 오히려 그 중학생보다도 초등학생 관련된 언급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나중에 뭐 저기 해줘야겠다라는 뭐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어쨌든 초등학생부터 이런 같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 자체에서 의미를 좀 두고 싶고 당연히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이 높은 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취준생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성형이라는 수단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또 요새 졸업 사진 찍기 전에 성형 수술 한다는 얘기도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거. 네, 그래서 단순히 미용실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럼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이제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안타까운 거 이제 취업을 위해서 성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체는 조금 좀 안타까운 얘기로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전 피부과 가서 봤는데 피부과에서 부모님들 뭐 검버섯 없애드리세요, 뭐 이런 거 봤거든요. 성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칠순 선물로 부모님 성형 많이 또 15,000건 정도 이제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또 시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겨울에 많이 하냐, 여름에 많이 하냐라는 게 있고, 근데 여름에 더 많이 언급이 좀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겨울은 얼굴 위주의 그런 성형이고, 여름은 약간 그 몸매 위주의 그런 성형.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몸매 위주의 성형.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겨울에 많이 가릴 때 좀 이제 하겠다라는 게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가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거잖아요. 뭐 성형했구나라는 거 이제 인식 자체들 다 하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부담이 없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부 노출이 많은 여름 시기에 더 이제 몸매까지도 언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왠지 여름에 안 할 것 같은데. 네. 뭐 요새는 뭐 지방흡입 이런 것도 다 성형으로 보기 때문에요.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떤 뭐 가리고 할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코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많이들 쌍꺼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노래를 불러도 절대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관심이 있어하는 이거 부위라고 얘기하면 참 고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있죠. 근데 뭐 1위가 코고요. 그다음 2위가 주름, 그리고 3위가 지방, 그다음에 4위가 턱, 그리고 5위가 치아. 눈이 없네요. 눈은 아마 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뭐 쌍수 이런 것도 표현 때문에 따로 잡히지 않았는데 눈이 아마 제일 높았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그렇죠. 그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그 예전에 직원 중에서도 이 양악 수술을 한 직원이 있었는데. 어때요? 저희가 처음에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 진짜 1,0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했는데 한 달 반 뒤에 딱 온 거 보고 하면 좋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정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보고 느꼈던 건데 어쨌든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만족도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측면인 것 같고요. 그게 뭐 꼭 나쁜 쪽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나쁜 쪽으로는 얘기를 많이 안 하기는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왜 성형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성괴라는 성형 괴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 기분이 안 좋은 감정들이 좀 있지만 뭐 중독 때문으로까지 가는 그런 분들 연예인들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병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언급이 많이 되니까 연예인하고 그 부위하고 이렇게 다 언급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긴 참 뭐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라디오를 하면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형과 관련된 인물 그럼 연예인들이 제일 많아요? 네, 연예인들을 언급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을 이제 담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또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성형 효과를 낸다. 성형 화장이라는 또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얼마 전에 그 결혼식 올리고 하룻밤 지낸 후에 노메이크업
월드컵을 처음 본 남편이 그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네,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있었는데 2,370만 원, 한 13,000파운드 정도에 그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얼굴색이 좀 어두우신 분들이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어떤 그 화장으로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예, 화장 찬양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김수와 무거보기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모두 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이 장수를 기원하는 긴 이름처럼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타이어.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있지 않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즈 차량용. 네,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위안화 절하를 사흘째 한 중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